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당나라 헌정 이윤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윤기는 처음에는 초왕으로 책봉되었습니다. 후에 임시왕으로 다시 옮겼으며 할머니인 숙종무가 집권하고 있었던 무렵에 손영기를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내심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직의 군지대인 남북이군 중 일본이 남기군을 슬슬 포섭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숙종무가 자신의 어머니를 비롯한 당예종의 지지 세력을 여러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큰어머니 유황후와 큰딸인 안락공주가 710년 6월 큰아버지인 중종을 독살했습니다. 6월 자신의 영향력에 있었던 만기군을 움직이는 한편 우리군까지 자강한 다음 고모인 태평공주와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당룡정번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슈와 무식함은 일파를 대부분 살해하였고 전국을 수습하면서 아버지를 황해 복위시키는 데 큰 공적을 세웠습니다. 고온도로만 따지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황태자가 될 수 있었지만 적장자가 아니었기에 미묘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적장자이자 큰 형인 성왕 이성기가 스스로 양보함으로써 무리 없이 황태자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마침 이성기 양보로 황태자가 된 이윤기는 이후 고모인 태평공주와 정치적 암투를 벌였습니다. 황태자로서 길게 있을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여긴 부왕 예정이 얼마 안가 죽었습니다. 이윤기에게 양위하여 27세의 젊은 나이에 당나라 제6대 황제로 즉위하였습니다. 형들이 성왕 이성기와 신왕 이성의는 각각 근명성실과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이윤기가 황제에 오른 뒤에도 오해가 있었습니다. 현종은 즉위하자마자 식사 생활은 물론이고 기다란 폐가 큰 이불을 만들어 행자들과 같이 잠을 잘 수 정도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림자의 행제로 당 현종은 같은 뿌리를 두고 엮어 자라는 대나무와 같다고 하여 대나무 죽 의리자 죽의라고 의의를 정의하였습니다. 특히 성왕 이성기가 741년에 죽자 고록사에게 시비짓기 할 정도로 슬퍼했다고 합니다. 양 황제로 추승까지 하였습니다. 동생들은 기영 이윤건과 사롱 이융업은 태평공주 숙청 선천 정변에 동참한 즉위 공신급이었으며 이윤범은 선비와 일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이융업은 725년 개원 14년 최행인 이병과 항보선이 현종 증명 중 기능을 놀아다가 발각되어 이별은 병등으로 맞아 죽고 항보선은 자천되었습니다. 물론 우위를 깨지는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시기 현종을 보좌한 유능한 재상으로서 여성, 송경, 장가정, 장경을 이의광, 두섬, 한유, 장구령 등이 있었습니다. 여승과 송경은 개원치의 초창기를 빛낸 명제사상으로서 정관치치를 보호한 방해형 뒤의 비견될 만한 방두와 함께 여성이라는 평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효는 현장에 자주 거론하여 좌우의 지지 세력들이 한유가 재상이 되고 나사부터는 폐하는 단 하루도 즐겁게 지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그 외에 유명한 정치가로서 유명한 재상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지만 전국을 길게 주도했던 옹건녀 재정난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줬던 유문영이 있었습니다. 당소에 이런 유명한 재상들의 묵념만 놓고 본다면 부하를 잘 둬서 명궁이라고 해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종은 강력한 황권을 생각한다면 저런 부하들은 현종을 보호하는 자들이었고 결국 정책을 실시하는 주체는 황제 현종이었습니다. 즉 개원성실 실현에
당나라가 지면했던 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재정적인 공로는 현정에게 있었던 셈입니다. 경목전쟁에서는 유명한 거구로 유명 출신 당나라 장군이 고선지가 서역에서 종횡무진을 나가면서 칠시 위기 국가를 정복하였습니다. 당나라의 팽창주의를 이어가면서 영토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당나라가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저 정도 나아졌으나 잦은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인력이 목숨을 잃고 국가가 궁핍해졌으면 농촌이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아파스 칼리파드와 같은 강력한 일산 세력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들과 충돌한 첨부 10제 751년에 이르는 달라스 전투 이후로 한사의 난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니치 측면에서는 고종 이후 축천부의 지시를 거치면서 몰락했던 관룡 집단이 명은 간신 이 인물을 필두로 다시 정옥을 장악했으며 빈창 가문 출신이었으나 과거적으로 입문하여 기원상실을 펼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관료들은 세력을 상실하고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752년 이인모가 사망한 이후 총야든 호공 예비 사후 맞아들인 영기비로 인해 영치 일가가 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권력 투쟁이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게다가 조정신료들과 절도사 사이 및 이런 절도사들 간의 모순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안록산과 안사순, 가서안의 사이가 서로 좋지 않았으며 양국충과 안록산이 서로 대립하였습니다. 이때 이 인물은 지금까지 정성 안쪽의 내지 절도사직을 문신이 아닌 장군이 담당해 함으로써 권력의 반기를 들 수 있는 정치 세력의 등장을 아예 막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오히려 지방 절도사들이 건설하기 급성장한 탓에 마치 중시의 봉건제 제국처럼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중앙군은 부패해지면서 빈약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인모 사후 동북변의 절도사직을 셋이나 역임하던 안록산이 국경 정예 병력들을 장악하면서 독자적인 군대가 되었습니다. 755년 양국 칭타들 명문으로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수도 장안까지 침공하였습니다. 노현 현종은 사찰을 향해 도망갔으며 이인모가 권력을 잡은 지 19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퇴거를 하던 중에 이게 다 양기비와 양국중 때문이다. 군사들이 불만을 품었습니다.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마의 병변, 이것이 마의 병변이라고 합니다. 양국 친구들에게서 죽었고 양기비는 군인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양기비와 양국친이 목숨을 잃자 일단 사태는 쓸데 무사히 사천리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현정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천에 태각이 있는 동안 다른 영지에서 분쟁을 이끌고 있었던 황태자가 군인들의 추대로 즉위하여 숙종이 되었습니다. 황제와 황태자의 대전이라도 인연을 분위기했지만 현정에게도 공연히 고집을 부렸다가는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라 양보하였습니다. 양기의 죽음으로 더 이상 삼의 의지를 잃어버렸는지 어쨌는지 황태자에게 정식으로 양위를 인정하고 사찰에서 순진히 태상황으로 물러났습니다. 당 숙종의 연합군은 반란군을 공격하여 진압하고 장안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757년에 장안에 입성하였습니다. 당 현종은 장안성이 별고 있는 환경으로 응거하였습니다. 현종은 안사의 난이 평정된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며느리 장황후의 황건 이보국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현종은 강제로 감나전으로 입회시켜버리고 그의 부하인 고록사마저 입회시켜버렸습니다. 현종은 그들이 저사에 분노했으나 숙종도 아버지 현종의 병문화조차 황녀들이 대신 갈 만큼 몸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현종도 평소에 즐기던 고기 의를 숙종이 보내줘도 먹지 못할 만큼 나빠졌습니다. 황후를 앞세운 자들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늙은 황제의 곁에는
시중드는 국민들과 가끔 정기적으로 방문한 혈족들밖에 없게 됐습니다. 모욕을 마치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78세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만큼이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아들 숙종이 현장사고 13일 만에 뒤따라 죽었습니다. 전국의 중심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제국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723년에는 돌궐과 해체하였는데 여기서 현정은 그 신하인 매력초를 매수하였습니다. 비가 가하니 734년에 암살을 당하면서 돌궐 제2제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742년은 돌궐 제2제국에서 대전이 미란이 일어나자 현정은 바스밀칼루 이구르를 적극적으로 초위하여 동맹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방출도사 앙충사가 이끄는 당군이 돌궐 근처에서 무력시위를 벌린 뒤 이구르 칼룩 바스밀 부족과 함께 돌궐을 침공하였습니다. 결국 돌궐은 이구르에게 패배한 뒤 당제국의 출도사인 왕충사의 당군이 전당을 마저 공격하면서 돌궐은 완전히 몰살당하였습니다. 당나라는 돌궐 정복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 시기를 토본 제국은 당나라에 의협할 정도로 매우 강성했으며 축제무적인 시기였던 596년 가르친닝이 설안선 전투에서 무조건을 대표시킨 뒤 무지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안사사군을 우리에게 남겨라. 서돌궐을 반 잘라서 나누는 것이 어떠냐. 그 정도로 초본의 유시가 강성하여서 무축점 오는 가르 가문이 약화됐다는 것을 눈치채고 거절합니다. 그 이후 299년 가르치니 토본 제국 내부의 반란으로 인해 숙청당하면서 토본은 정치적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왕 토지가 당나라를 공격하나 당휴경에게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개원 초기 세기 710년대 토본은 상당히 강성했던 데다가 개원 2년 예종시 710년 토본으로 시집한 금성공주의 탕모읍으로 항아리 망곡 열대인 고국 지역을 그냥 지어버리는 삽질을 한 결과 다수의 기병을 정원하는 데 성공한 토벌군이 714년 대규모로 침공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설날의 일을 격파했습니다. 그 뒤 설날라가 감석성 열대를 공략하여 당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소송의 이관계로 인해 제거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군제재정비를 끝낸 당제국은 점차 토본 제국의 침공을 막으려는 동시에 역공을 퍼부으면서 정복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729년에 안서, 하서, 노구 지역의 진출에 필요한 토벌 최중요 거점에 든 석보성을 석방철도사 이의가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기세가 한풀 꺾인 토벌은 당체국과의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730년 금성공주를 내시 화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737년엔 다시 토벌과 전쟁이 일어났으며 이 전쟁이 석보성을 740년에 토벌에 다시 뺏겼습니다. 당체국은 또 다른 요청이 안녕선을 계략으로 점령하였습니다. 740년 가사하니 석보성을 세종막하는 데 이어 753년은 이전 토본에 넘겨줬던 하석구국 비역을 수보란 등 안사에 난 이전까지는 토본 제국을 상대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당 현정은 이 제2책을 실행해 적절히 권한을 내정에 개입하여 권한을 군사적 정치적으로 분열시키고 압도적인 군사적 유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730년 당나라의 압제를 받아왔던 그런 주장 가도르가 병력을 일으켜 당나라의 꾸뚝같이 노력을 하던 그런 출신 송막도덕을 잡아 죽이고 권한을 취하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돌궐과 동맹을 맺고 해적과 손을 잡은 뒤 당나라 치안 공방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수기와
이등이 개입해봐야 이후 가달로는 장수기의 이강대에 의해 살해당하고 당나라는 동북방의 그런 방면에서도 우위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랑의 전쟁이 한창이던 때 발해와의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전선이 양면으로 확대되어 732년 발해무왕이 벌인 창문이 발해 군대에게 동줄 공격 땅에 자사 이중이 죽었습니다. 분한 현정이 갈복수를 보내 이를 막기 위해서나 발해군은 이미 후퇴한 뒤였습니다. 그뒤 반격에 나서서 마도선천대에서 당군이 발해군에 대해 패배하면서 실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승장구가 하면서 연전연승으로 정복을 해나가던 당현정에게 있어서 첫 번째 패전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현정이 피락하기 이하 주변 육조 통계를 지원하는 등 당책과 남조국의 간의 군사적 외교적 관계는 큰 마찰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강나봉의 즉위 이후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강나봉이 등 제국에 빼앗긴 국경 일부를 공격하며 탈환하자 현정이 이를 구실로 하리광으로 하여금 남자국을 정복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하리광 당군을 이끌고 남자국에게 빼앗긴 영토를 탈환한다는 명분으로 다시금 정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천번 전쟁 이전 당나라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숙적인 돌굴 제2제국은 내란으로 소멸하였고 740년에는 정우 겸경이 토본으로부터 요청된 안녕성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어 749년 가사안이 석보성을 탈환하는 등 대토본 전선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토본과 남조 간의 연합 가능성을 차단하였으며 그러나 확실히 제어함으로써 동북방에 대해 백건을 장하는 등 모든 정치가 당리 현정에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정은 승리를 자신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후 당나라에서는 남자국을 지배하기 위해 빼앗겨나온 음란태수 잔난타가 남자국을 잔인하게 지배하면서 각종 세금을 착취하였습니다. 참다 못한 폭발한 강나봉이 반란을 일으켜 장견타를 죽이면서 다시금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당군이 곧 남자국을 침략해 올 것에 겁이 난 강나봉은 이에 대해 현정에게 사죄하여서 겁난 절도사 선호중통은 이를 무시한 채 남자국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의 끈질긴 제하로 남조 정복을 실패하였습니다. 선호중통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간신 양국청이 두 차례에 걸쳐 남자국을 침공하였습니다. 남자국의 저항에 인해 정복은 끝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 더 이상 참지 못한 남조 토봉이 대당 연합전선을 결성하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상 당 현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